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재밌는 게시글을 살펴보고 이 게시글 밑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8, 90년대만 해도 한국의 연예계는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 일본 연예계를 모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전면 개방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에 잠식된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힘이 실렸던 이유는 한국의 가요 중 일본 가요를 표절한 노래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학생들 사이에는 일본 만화 캐릭터에 빠진 마니아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일본 만화 캐릭터 CD, 사진, 프라모델 등 많은 관련 상품 암시장이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또 TV 예능 또한 일본의 예능을 그대로 베껴 방영한 프로그램들도 많았는데 그 당시 자주 듣던 이야기가 한국 방송 예능 PD들은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부산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부산 호텔에 투숙하면 일본 공중파 방송이 잡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일본 문화 개방을 하고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일본 영화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절제된 감성으로 제작된 일본 청춘 멜로 영화는 한국에 영향을 충분히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은 러브레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지금 우리 만나러 갑니다 같은 영화였습니다. 또 그 당시 한국에서 고속 인터넷 광케이블이 깔리고 일본 영화 드라마가 무한으로 불법 다운로드 되어서 시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참교육 2화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 시청자들은 일본 드라마 고쿠센과 일본 영화 크로우즈 제로 시리즈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문화 개방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동안 경쟁력을 다져온 K영화, K드라마들이 양질의 퀄리티의 작품을 내놓으면서 이 문화 현상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대표작은 일본이 자랑했던 멜로 장르로 일본을 강타한 드라마 겨울연가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원작으로 성공한 영화 올드보이였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비교해서 드라마, 멜로, 크리처, 판타지, 좀비, 액션 장르까지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세라고 레딧스레드에 재밌는 게시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이 작성자가 외국인을 가장한 일본인인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와 비교해서 일본 영화가 더 뛰어나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 영화에 푹 빠져서 친구랑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 한국이랑 일본 중에 어느 나라 영화가 더 좋냐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말고 실사 영화 말이야. 내 생각도 있고 친구 생각도 있지만 커뮤니티 의견도 듣고 싶어. 토론 한번 해보자고. 일본 영화에 대한 내 주장. 섬세한 연기. 한국 영화는 감정 표현이 크고 격한 연기가 많은데 일본 연기는 좀 더 절제되고 미묘한 느낌이 들어. 일본 배우들의 조용한 연기에는 뭔가 힘이 있고 더 현실적이고 땅에 발을 붙인 느낌이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들처럼 작은 몸짓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과장된 멜로가 아닌 스타일을 말이야. 레딧 사용자 중 한 명이 지적했듯이 이런 스타일이 더 사실감에 가까운 것 같아. 뛰어난 사운드 트랙, 이건 나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일본 영화, 특히 애니메이션은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에 사용된 히사이시 조의 음악은 전설적이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음악이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라 영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 장르 다양성과 아트하우스 중심. 일본은 영화 역사가 더 넓고 다양하다고 느껴져. 한국은 스릴러나 복수극을 잘 만들지만 일본은 사무라이 영화, 야쿠자 영화, 괴수물.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우선시하는 탄탄하고 꾸준한 아트하우스 영화의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어. 몇몇 사용자들이 지적했듯이 일본 영화는 때로는 자국 관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더 독특하고 할리우드화 되지 않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내 친구의 한국 영화에 대한 주장. 정신을 뒤흔드는 반전. 한국 영화는 반전의 제왕이라 할 수 있지. 관객을 한 방향으로 이끌다가 갑자기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올드보이, 추격자, 기억의 방 같은 고전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반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장된 캐릭터. 한국 영화는 종종 과장된 성격과 동기를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해 감정과 스펙터클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연기로 이어질 수 있어. 악마를 보았다의 날것 그대로의 강렬한 에너지나 기생충의 카리스마 넘치는 예측 불가능한 가족을 생각해봐. 캐릭터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의 힘 같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줄거리. 한국 영화는 익숙한 설정을 가져와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반전을 불어넣는 재주가 있어. 부산행은 좀비 장르의 고속열차라는 긴장감 넘치고 폐쇄적인 설정을 더했지. 기생충은 사회풍자, 스릴러, 블랙 코미디를 섞어 새롭고 장르를 초월하는 걸작을 만들어냈어. 끊임없이 경기를 넓히고 관객을 놀라게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영화는 스크린에 돈을 쓴 티가 팍팍 난다.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연출과 미술이 밀리지 않는다. 일본 실사 영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매번 TV 드라마의 연장선 같다. 극장에서 볼만한 스케일은 한국이 압도적이다. 한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자본을 영리하게 활용해 웰메이드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켰다. 일본 영화계는 애니메이션에만 자본이 몰리고 실사 영화는 완전히 소외됐다. 한국은 실사 영화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건강하다. 한국 영화의 CG와 특수효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승리호나 재난물들을 보면 기술력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한국 영화는 국가의 치부나 어두운 역사를 다룰 때 브레이크가 없다. 그 과감함이 부럽다. 일본은 인기 만화의 실사에만 매달리다가 오리지널 각본의 힘을 잃어버렸다. 한국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나온다. 한국 스릴러 영화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는 내내 숨이 막힌다. 추격자나 올드보이 같은 충격은 일본 실사에서 찾기 힘들다. 일본 실사 영화는 교훈을 주려고 강박을 부리거나 억지 감동을 유도하는데 한국 영화는 사회적 메시지를 세련된 오락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웹툰 원작을 영화할 때도 한국은 완전히 재해석해서 세련되게 만드는데 일본은 원작 만화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니 어색해진다. 한국 배우들은 배역에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연기한다. 체중 조절이나 액션 훈련의 강도 자체가 달라 보인다. 일본 영화는 소속사 파워로 연기력이 부족한 아이돌을 주연으로 꽂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철저히 실력 위주의 캐스팅이라 연기 구멍이 없다. 한국 영화의 생활 연기는 소름 돋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반면 일본 실사 영화는 가끔 연극처럼 과장된 리액션이 나와서 몰입이 깨진다. 송강호나 마동석 같은 배우들은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가 있다. 스크린을 꽉 채우는 피지컬과 에너지가 대단하다. 한국 영화는 악역들이 진짜 미친 사람 같아서 무섭다. 악역의 디테일한 심리 묘사는 일본이 배워야 한다. 자극적인 스릴러나 액션은 무조건 한국 영화를 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잔잔한 일상물이나 휴먼 드라마는 일본 영화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영화는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는 한의 정서가 있고 일본 영화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정적인 정서가 있다. 취향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를 휩쓴 것을 보고 일본 영화계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내수 시장에만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 한국 영화는 글로벌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보편적인 갈등 구조를 영리하게 설계한다. 일본 영화는 지나치게 일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 갇혀 있을 때가 많다. 실사 영화는 완패했을지 몰라도 애니메이션만큼은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다. 서로 잘하는 분야가 확실히 나뉜 느낌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현실을 직시하는 반응도 있고 여전히 정신승리를 하는 일본 반응도 보입니다. 제가 일본과 인연이 많아서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인데 자주 가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전통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 가면 100년 이상을 이어온 가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비해서 맛있거나 특별하거나 한 것들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저 전통 그대로를 잇는다는 명목하에 전혀 현대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 속에서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영화, 일본 영화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